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3년차 실전 투자자이자 퀀트 전략가 바람돌이입니다. 지난 주말 새벽이었죠. 커피 한 잔 타놓고 EASL 글로벌 임상 리포트들을 쭉 훑어보고 있었는데 수많은 데이터 홍수 속에서 제 눈을 딱 멈추게 한 꽤 훌륭한 확률적 베킹 자리가 하나 보이더군요. 바로 오늘 분석할 D&D 파마텍입니다. 복잡한 시장 노이즈는 싹 걷어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제 모니터에 띄워놓고 1대1로 마주 앉았다고 생각하고 이 기업의 진짜 기대값과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을 아주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리포트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순서입니다. 핵심 요약부터 심층 분석, 실전 투자 전략까지 기관 투자자 수준의 엄격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약입니다. 기대감이나 희망회로는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차갑고 단단한 팩트, 숫자와 데이터만 봅니다. 저는 투자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믿기 때문이죠. 2026년 6월 14일 기준 주가 87,500원. 이 가격을 둘러싼 핵심 팩트는 딱 세 줄입니다. 첫째, D&D 파마텍은 이번 EASL에서 MASH 치료제 DD01의 48주 조직 생검 데이터를 통해 강력한 효능을 증명해냈습니다. 둘째, 메세라의 기술 이전했던 건구용 플랫폼이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를 통해 글로벌 빅파마의 확실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촉매 덕분에 향후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협상력이 구조적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5대 투자 철학 중 하나인 리스크 관리 원칙부터 확실히 못 받고 가겠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언제나 뭐 아니면도 바이너리 리스크를 안고 있죠. 아무리 지금 확률이 높아 보이는 베팅이라도 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전체의 5%에서 최대 10%를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두 번째, 핵심 병목을 해부하는 심층 분석입니다. MASA 시장이 왜 이렇게 뚫기 어려운지 그 구조적 병목 현상부터 뜯어보시죠. 기존 GLP-1 단독 약물들, 그냥 단순히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빼주는 약들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있는 집 외벽에 아주 예쁜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거예요. 겉보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D&D 파마텍의 DD01은 GLP-1과 글루카곤 이중작용제입니다. 간에 직접 작용해서 지방을 태우고 굳어진 간 조직인 섬유화를 개선해줍니다. 이건 집이 무너지기 전에 구조적인 철근을 아예 새 것으로 싹 교체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접근인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철근 교체의 증거가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플라시보 대비 MASH 해소율이 62.5%,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섬유화 개선율이 무려 50.0%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섬유화 개선 50%의 허들을 넘었다는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엄청난 확률적 도약입니다. 상업적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병목 지표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 자선의 기대값은 이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외부 요인까지 등장했죠. 화이자가 약 10조 원을 들여서 메세라를 인수했습니다. 메세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D&D 파마텍의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오랄링크를 사갔던 곳이잖아요. 자체 경구용 약물 개발에 실패했던 화이자가 이 플랫폼의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한 겁니다. 이건 향후 D&D 파마텍의 DD01을 라이선스 아웃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할 수 있는 멀티플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좋고 화이자라는 든든한 뒷배경까지 생겼는데 왜 주가는 상한가를 친 이후에 다시 흔들리는 걸까요? 시장이 벌써 이 호재를 가격에 싹 다 반영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제약사들과의 임상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리가 놓친 숨겨진 병목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이 부분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값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냉정하게 나눠서 계산해봐야 합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는 협상이 지연돼서 연내 라이센스 아웃이 나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 주가는 지루하게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불 시나리오는 파격적인 조건의 조기 라이센스 아웃과 화이자의 개발 가속화가 겹치는 베스트 케이스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반면에 베어 시나리오, 즉 후속 데이터 실망이나 전환사채 발행 같은 자금 조달 이슈가 불거진다면 타격이 큽니다.
현재 자리의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은 불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하방 역시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 글로벌 매크로 펀드에서 퀀트 헤드로 일할 때 팀원들한테 자주 하던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엑셀 수식 안에서는 내 포트폴리오가 항상 워런 버핏을 가볍게 이기는데 얄밉게도 현실의 바이오텍 임상 결과는 내 엑셀 파일을 안 읽어주더라.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임상 데이터와 밸류에이션 모델도 결국 시장 노이즈 한 방이나 예상치 못한 임상 지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무조건적인 확신만큼 위험한 독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포지셔닝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철저히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8만 원대 초중반 지지선을 확인해 가며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시나리오가 합리적입니다. 중기로 넘어가면 화이자 산화로 들어간 메세라의 경구용 자산 임상 진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요. 그리고 장기 핵심 트리거는 역시 DD01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특히 초기 계약금, 그러니까 업프론트 규모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방어벽이 없다면 공격도 의미가 없죠.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최대 7%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제한하십시오. 제가 예전 헤지펀드 PM 시절에 손절 라인을 에이 이번엔 다르겠지 하고 무시했다가 펀드 전체 수익률을 크게 깎아먹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7만 원대 지지선이 깨진다면 우리가 세웠던 투자 전제가 틀렸을 수 있음을 지적으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손절 라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에 따른 주식가치 휘성 리스크도 계속 주시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투자 용어입니다. 이 투자 전략의 상업적 확장성을 완벽히 이해하시려면 섬유화 개선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냥 의학적인 용어 같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돈과 직결된 단어입니다. 경쟁 약물들과 차별화되는 이 섬유화 개선 수치가 결국 라이센스 아웃 협상 테이블에서 기업의 몸값을 몇 배로 튀겨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프리미엄 수단이거든요. 두 번째는 포스, 즉 임상 성공 확률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바이오 기업을 볼 때 절대 막연하게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임상 1상, 2상, 3상을 통과할 정량적인 확률을 다 계산하고 그 확률을 전체 시장 규모에 곱해서 적정 주가를 역산해냅니다. DDD1의 이번 긍정적인 데이터는 바로 이 포스 값을 극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죠. D&D 파마텍은 분명히 MSH 치료제 시장과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에서 구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펩트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의 100%는 절대 없습니다. 맹목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시장이 던져주는 다음 데이터를 냉정하게 기다리고 확인하는 지적 겸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에 두시고 철저하게 확률적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내 돈은 결국 나만이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영문 나레이션에서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 시각에서 오늘 다룬 내용을 월가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바람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finally, the English version. Let's break this down from a rigorous global macro perspective. D&D Pharmatech presents a genuinely fascinating probabilistic setup, one that demands a highly disciplined, process-oriented evaluation. They've demonstrated structurally differentiated competitiveness in the MASH landscape, backed by robust 48-week histology results from DD01 presented at EASL. Furthermore, the Oralink platform, previously licensed to Metsera, has secured definitive external validation following Pfizer's strategic acquisition. Now, while post-data volatility is totally characteristic of pre-revenue biotechs, the synergy between Pfizer's commercial muscle and DD01's imminent out-licensing potential forms a very compelling, de-risked narrative. However, as disciplined investors, we must deploy a strict, event-driven, tactical approach. Capital allocation must be fiercely capped at 5 to 10%. We need to actively monitor the scale of the upcoming LO and Pfizer's pipeline acceleration, all while firmly adhering to predefined stop-loss mechanisms to mitigate any binary clinical risks. Ultimately, the market is currently digesting this crucial transition from clinical promise to commercial scalability. The structural bottlenecks in MASH are clearly being addressed. But execution is everything.
So the ultimate question you need to ask yourself is this. When the institutional capital definitively recognizes and re-rates this clinical validation, is your portfolio appropriately positioned to capture that upside while staying heavily defended against the downside? Keep tracking the data. Keep questioning the consensus. I'll see you next time.